마감 후에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둘 다 실적 발표했잖아요. 저희 긴장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또 와주시고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힘이 납니다. 자, 첫 번째 애플부터 봐야죠. 애플이 정규 거래에서 0.7% 내렸는데 시간 외에서 2.5% 하락합니다. 뭔가 좀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참고로 애플은 내일 아마 저희가 주목 2기업에서 다룰 가능성이 한 99%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내일 보겠지만 지금 딱 장 마감 후에 나온 것들 정리를 해드리자면 매출이 전년 대비 1%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는 웃돌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중화권의 매출 개선세가 두드러졌다는 게 좀 특징으로 나옵니다. 아이폰 판매가 중국 시장에서 많이 개선이 됐다. 이게 완전 정상화는 아니지만 정말 완전히 폭망했었는데 개선이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리고 EPS, 주당순이익은 1.26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 그래도 좀 크게 웃돌았어요. 그러면서 서프라이즈 수준을 냈습니다. 참고로 애플은 2023 회계연도 지금이 3분기 실적이고요. 요 기간도 3분기 기간도 좀 특이합니다.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요 실적을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요게 이번에 주가가 내리는 게 요 아마 밑단 때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폰 판매가 좀 부진했을 거다라는 생각들은 했었는데 전년 대비 2.4% 실제로 감소를 하면서 아이폰 판매 매출 자체가 시장의 예상에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판매가 생각보다 덜 팔렸다라는 부분, 요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고요. 맥도 전년 대비 7.3% 줄었고 아이패드가 거의 20% 급감하면서 요 두 개, 요 부문 모두 다 시장의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다행히 웨어러블 우리 이 애플워치 요런 것들 판매하는 부문은 그나마 전년 대비 2.4% 증가를 하기는 했고요. 근데 이제 요 대목들보다도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안도했던 건 서비스 부분의 매출이 늘고 있다는 거. 구독 서비스 같은 거 있죠. 애플 TV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거. 그게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그래도 이것도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애플의 앞으로의 성장 동력은 이 서비스 부분이다라는 얘기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나마 많이 위안이 됐던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아이폰 판매 이게 좀 부진했던 게 오늘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인 내용,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정확한 분석은 내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도 똑같이 장 마감 후에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죠. 정규장 거래에서는 한 0.6% 상승에 그쳤어요. 그랬는데 시간 외에서 상승폭 계속 넓히면서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본 게 거의 한 10% 정도 오르는 거까지 보고 왔습니다. 매출 전년 대비 11% 늘면서 예상치 크게 웃돌았고요. EPS는 거의 시장의 예상치를 거의 2배 정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죠. 무엇보다 시장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얘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 아마존 웹 서비스, 요 매출이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래 요즘 클라우드 쪽 좋으니까 아마 AWS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이 부분이 한 10% 정도는 성장했을 거야라고 했는데 12% 성장을 하니까 훨씬 좋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게다가 아마존의 주요 매출 부분도 하나인 광고 매출도 22% 늘었고 확실히 광고 시장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독 매출도 14%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2분기 실적 합격점이었죠. 거기에다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는데 1,380억에서 1,43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2분기 매출보다도 훨씬 더 성장하는 규모이고요. 그죠? 시장의 예상이 1,375였으니까 얘들이 이 밴드를 딱 설정했어요. 우리 매출 한 여기서 여기까지야 라고 했는데 요 최소치가 가이던스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매출 완전 서프라이즈 자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면서 시간 내에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썬런입니다. 제가 요즘 태양광주 많이 갖고 오게 되는데 요즘 태양광 기업들 계속 수요에 대한 우려 많이 언급이 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고 있는데 썬런이 오늘 깜짝 실적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주가 한 7.6%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한 기업마다 뭐가 좀 차별화된 게 나오고
이게 간담회죠. 또 태양광주들 기대를 해볼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소식이 있으면 또 가져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썬너는 미국 1위의 주택용 태양광 설치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요 패널 지붕에 이렇게 설치하고 뭐 관련된 이런 솔루션들 제공하고 하는 데인데 일단 매출은 전년 대비 1% 증가하면서 예상보다는 별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수요가 좀 덜했구나라는 건 확인이 돼요. 이거는 그냥 요즘 미국 태양광 기업들의 공통된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완전히 서프라이즈 했던 게 요 EPS인데요. 전년도에 6센트 적자였고요. 시장에서는 이번 분기에는 24센트 적자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년보다 훨씬 더 안 좋아졌을 거야 였는데 웬걸 25센트 흑자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회사 측에서 또 이야기했던 부분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했는데요. 썬런의 최대 매출 지역이 캘리포니아주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아무래도 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이런 거에 대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그런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얘네 때문에 그동안 태양광주들이 안 좋았던 이유가 NEM 3.0였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이 가정용 이런 태양광들 설치를 해서 가정에서 이제 전력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죠? 그러면 가정에서 그걸 갖고 써요. 그러고 나서 남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미국의 전력회사에다가 개인들이 팔 수 있어요. 그런데 요 판매하는 그 가격, 이거를 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낮춘 거, 이게 NEM 3.0의 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드는 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맨날 NEM 3.0 여파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맥락인데, 그런데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얘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신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게 보인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대감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실적 발표하면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어요. 금리가 자꾸 오르고 있는 데 대한 부담이 있고요. 요 NEM 3.0 때문에 다들 조금 수요가 주네요 라고 했는데 그런 류의 멘트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규 판매가 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마진 확장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자신감이 있어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제니 몽고메리 스콧에서도 썬런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를 높이고요. 목표 주가를 $32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70% 주가 더 오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겹 한 겹마다 뭔가 좀 정상화되는 사례들이 쌓이면 또 우리 태양광주 때문에 요즘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례가 나온다라는 거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썬런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는 페이팔입니다. 페이팔이 오늘 주가가요 12% 급락했습니다. 페이팔은 지금 그러니까 3일장이 마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2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으니까 그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이 지금 나온 건데 12% 급락했는데요. 얘는 실적 다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얘는 실적 좋았는데 일단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그 원인을 열심히 좀 찾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도 정리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페이팔 모바일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입니다. 제가 실적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매출 전년 대비 7% 증가하면서 예상치 웃돌았고요. 조정 EPS 전년 대비 25% 증가하면서 이 역시 예상 웃돌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뭐 서프라이즈 이 정도는 아닙니다만 다 예상을 그냥 웃돌았습니다. 그러면서 3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 매출, 조정 EPS 모두 다 시장의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주가는 12% 폭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대체 왜? 하다 이제 찾은 내용들이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인데, 영업이익률. 이게 전분기에는 22.7%였는데 이게 21.4%로 영업 마진이 조금 훼손이 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주목한 게 아닌가라고 하나 원인을 찾았고, 또 하나 대출 이게 오탑니다. 제가 아침에 바쁘게 하다 보면 대출 조건 강화 등으로, 그러니까 대출 기간이 아니라 기준이죠.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 대출의 포트폴리오가 조금씩 악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전년비
요 대출 예치금 요것도 예치금이 아니죠. 대출 요것도 한 전년비 3.5% 감소한 게 나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부담 요소였던 것 같고 무엇보다 활성 계정수 요게 좀 추세적으로 조금씩 줄고 있는 거 요걸 또 하나 원인으로 찾았던데 작년 4분기에 4억 3,500만 개였고 1분기에 이게 4억 3,300만 개로 줄었고 그게 이번 2분기에는 또 4억 3,100만 개로 줄었고 그래서 뭔가 활성 계정이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일종의 약간 성장 지표이기도 할 것 같고 그죠? 뭐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부각이 된 게 아닌가라고 분석들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결과론적입니다. 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그거 원인 찾는 뭐 그런 건데 아마 예상보다 1, 2% 정도 하락을 했다면 그러려니 하는데 낙폭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이 나온 것 같아요.